안녕하세요. 2024년 9월 8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지난주에 장이 많이 떨어졌죠. 예, 어제 선물 차트 분석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장이 오를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어, 경제 전망이 좋다, 뭐 경기가 좋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오르는 종목과 오르지 못한 종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카테고리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AI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AI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의외로 경기가 좋다는 전망에 반응을 해서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리고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코스트코도 좋은 영향을 받았죠. 지금 보이는 이 8개 중에서. 하지만 의외로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데들은 아마존은 영향을 받았죠. 애플이나 그 알파벳 뭐 크게 영향을 못 받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카테고라이즈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월요일은 휴장이었고요. 그 4일 동안 떨어졌었던 거를 보면 그 하락장에서 보면 메인이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장이 빠진 건데, 그리고 그 빠지는 와중에서 AI 관련된 주식들이 지난주 엔비디아 이후에 또 이제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시고 보시면 좀 더 그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애플 차트 보실게요. 애플 차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빠졌다, 그래도 잘 버텼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애플은 그래도 잘 버틴 주식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경기 영향을 좀 그렇게 크게 덜 받는 주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금 더 잘 오른 애플은 조금 더 잘 오른 쪽으로 봤지만, 왜냐면 다른 주식, 그때 안 올렸던 주식들은 이렇게 빠졌다가 한 중간쯤 정도밖에 못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애플은 좀 오르는 쪽에 해당되었었지만, 빠질 때 더 많이 빠지지 않고 애플은 그래도 좀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좋다는 시그널에 오르는 종목에 애플은 들어가지만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에 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도 아니라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가 나왔을 때 어떤 주식들은 사고 어떤 주식들은 팔고 할 때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올라갈 때 반응하니까 주식 그 경기가 좋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주식과 경기가 안 좋다고 했을 때 떨어지는 주식이 반드시 같은 주식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거 내리는 것도 따로 카테고라이즈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를 땐 같이 잘 올랐지만 그 경기가 좋다고 했을 때 같이 올랐지만 경기가 나쁘다고 했을 때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지 않는 버티는 주식이었다라고 얘는 카테고라이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에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뭐 색깔을 살짝 다르게 해볼게요. 핑크, 핑크, 그리고 이거. 이 밑에서 올라오는, 뭔가 좀 잘못됐네요. 컨트롤 Z.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얘도 핑크를 하면 이 핑크 사이에 존재한다는, 지난주에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갔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요일에 여기에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장이 끝났죠. 그 음봉이긴 했지만. 그런데 월요일에 여기에 걸쳐서 시작을 하면서 228.51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이 트렌드 라인에도 저항을 받고 쭉 빠져서 내려왔죠.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었죠. 월요일은 휴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수요일 날 더 빠져서 내려오면서 더 그 내림세를 확대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올라가면서 220.20을 지켜냈죠. 그리고 동시에 이 트렌드 라인에 이중 시그널이 지지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죠. 그리고 나서 이 지지받고 계속해서 올라갔고 여기에 있는 24.04 지난주에 여기에서 이 레인지 작은 레인지 마이크로 레인지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 레인지가 이제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220.20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다? 이 핑크색으로 되는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의 사이에서 장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28.51 내지는 뭐 그 위에 있는 초록색이 있는 이 초록색 레인지, 이 초록색 레인지에 중간선이 있고, 그래서 이 초록색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화요일날 훅 빠지면서 이 초록색이 깨진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또 작용을 했으니까 이 라인, 그래서 하나 둘 초록색 밑에 거 셋, 그리고 이 밑에 있는 220.20 넷, 이 네 개의 레벨과 트렌드 라인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다 새로 그린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그린 게 아니라 지난주에 다 그려진 거죠. 얘는 지울게요. 그래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놓고 봐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220.20 라인이 빠질 수 있을 것이냐, 깨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전에 이 밑에 있는 핑크색 트렌드 라인을 깰 수 있을 것이냐가 일단은 관건이고, 이게 안 깨지고 지지를 받는다면 당연히 24.04, 그 다음에 이 핑크색, 그리고 226.59는 여기서는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이 안에서는 크게 작용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전에 작용했던 게 있으니까, 왜냐면 화요일 날 빠져내려올 땐 너무 강하게 빠져내려와서 이 영향을 못 받은 것이니까. 15분봉 한번 보시면 빠져서 내려올 때 여기에서 거리낌이 없었죠. 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쉬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던 그런 거라고 보면, 여기에서도 올라갈 때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러면 오히려 28.51까지. 그래서 이게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 연두색, 초록색 이것을 강하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 사이에서는 28.51까지 바로 슉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깨지면 뭐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핑크색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올라간다면. 내려간다면 여기 이거 뚫는다는 얘기니까, 이 핑크색도 뚫린다는 얘기니까 더 내려와야 되고, 25.53 요게 61.8 라인이었죠. 그래서 61.8 라인이 중요하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새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만들어서 얘를 일로 놓고 막아냈고요. 일로 놓고 이렇게 하는 61.8 라인이 어딘가, 이렇게 해서 코디네이트 8, 9, 5 뭐 이 정도로 보면 61.8에 해당되는 라인이 어딘가.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0% 라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밑에 여기가 횡하게 지지선이 없으니까 이 피보나치를 가지고서 지지선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그려놨던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 다음 거, 그래서 그 다음 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미끄럼틀처럼 되어 있었다가,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죠? 그, 19, 20, 21, 22, 23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도지 났었던 걸 가지고 만들었던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뭐 얘는 지금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 3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의 영향을 받은 걸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서 과연 이 얘를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다시 밀고 내려올 것이냐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는 이제 다시 지우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바로 쭉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었죠. 화요일에.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내려와서 404.51에서 지지를 받고 수목 올라가나 싶었지만 이 두 번째 트렌드 라인에서 다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여기에서 그려도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는 지금 이걸로 안 하고 파란색으로 그냥 할게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는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이 더 빠져 내려온다고 하면 이 397.21 라인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인 저기 전저점인데 이게 뭐 여러 번 작용을 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주장을 했었던 그리고 그 밑에 388.03까지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그 더 밑에 여기에 있는 이 레벨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서 꺾였는데 지금 얼마나 꺾였는지 피보나치를 보면 얘를 1로 놓고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80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시면 50% 라인을 이미 지나쳐서 여기에서 왜 지지를 받았나 봤더니 61.8 라인이었던 거죠. 뒤집어 보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죠. 다시 뒤집을게요. 얘를 1로 보내고 얘를 1을 여기로 놓고 얘를 580 하면 자 여기 61.8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61.8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죠. 요것만 보면 그래서 요거를 일단 놓으면 뭐 한 이 정도라고 놓고 보면 401.32 32죠. 이렇게 해서 얘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61.8이 뚫릴 수도 있겠죠. 뚫리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들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트렌드 라인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그려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여기에서 뭐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얘는 지금 내려올 때 크게 작용을 못했기 때문에 뭐 새로 그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피보나치를 살짝 가리면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레인지가 새로 그려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카테고리로는 얘는 빠진 쪽에 해당되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죠?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갈 때 요만큼까지 못 올라왔었던, 그래서 경기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놈으로 상승할 때는 그 경기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는 주식이었는데, 떨어질 때는 경기 영향을 받는 놈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는 게 맞겠죠. 뭐 버티지를 못했죠. 일단 이 정도 월요일 날 빠진 정도에서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이죠. 좋은 거 나왔을 때, 경기가 좋다고 했을 때는 못 따라 올라가면서, 빠진다고 할 때는 많이 빠지는, 뭐 안 좋은 카테고리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얘는 여기서 올라갈 때는 AI 주식들 같이 오를 때 혜택을 못 받았다가, 떨어질 때는 AI 관련된 안 좋은 거에 묻었다. 그래서 AI 묻어서 떨어질 때는 AI 묻었고, 올라갈 때는 AI가 안 묻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지난주에 실적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118.2 이 레인지 또는 뭐 이 레인지에서 잘 버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갭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새로 그리진 않고 118.2에서 그냥 지지받은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굳이 그린다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나중에 올라갈 때 필요하니까 일단 놔둬보긴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날 훅 빠져서 내려왔고,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쭉 빠져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목요일에 치고 올라가는 듯 했지만 금요일에 더 빠져서 결국은 101.52 밑으로 저가가 108.15까지 내려왔죠. 이게 스플리트가 10개로 됐기 때문에 10대 1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 101.52는 이전 가격으로는 1000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000이 1400까지 갔다가 빠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긴 한데, 보시다시피 8월 초에 빠졌었던 거에는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을 그려놨지만, 얘가 그렇게 강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빠져서 여기 있는 오히려 이 포인트 97.40포인트 내지는 여기에서 작용을 했던 90.63포인트, 이 오렌지색 두 개가 이 파란색보다는 더 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줄 수 있으면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리려면 그릴 텐데, 지금 여기에 딱 저항을 받은 걸로 나오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하지만 얘를 뚫고 올라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이 상태로는 좀 더 빠져서 내려가는 게 맞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트렌드 라인을 깰 수 있을 것인가, 내려갈 때.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 90.63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75.61도 뚫고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 71.61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90.63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간다면 엔비디아 아직 살아있다, 안 죽었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이게 90.63까지 일단은 내려온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내려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내려온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101.52에서 그냥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간다면,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트렌드 라인도 여기죠. 이 트렌드 라인도 뭔가 닿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쉽게 130.75까지도 쿡쿡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닿는다면은 여기에 닿아서 요렇게 이 삼각형 안쪽으로 갈 거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파란색에서 그냥 바로 월요일날 지지받고 훅훅 치고 올라간다면 140.71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에서 지지받느냐,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느냐에 따라서 이 위쪽에 얘까지 가느냐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 레인지를 이렇게 갈 것이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한 주가 다음 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CPI가 중간에 있어서 그 CPI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그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기보다는 뭐 되게 많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다라는 얘기는, 경기는 안 좋아도 기준금리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제일 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은 그 AI 쪽 관련된 쪽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CPI가 뭐 되게 낮게 나오면, 기대치보다 낮거나 하게 나오면은 여기서는 날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파란색에서 지지를 받을지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매크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정도, 이 초록색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 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레인지를 형성하는 정도가 제일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CPI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인데요. 자, 아마존은 경기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떨어졌을 때 많이 치고 올라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 반 이상 올라왔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지난주에 월요일날 덜 빠지고 화요일날 덜 빠지고 수요일도 덜 빠지고 목요일은 오히려 지난주 고점을 뚫고 올라갔었고, 빠지는 게 많이 빠졌지만 그 많이 빠지는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잘 버틴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버텼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들,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 이건 되게 멀리서 왔네요. 이게 혹시 중요한 거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쉽게 깨져서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깬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요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브레이킹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초록색을 벗어나서 깨는 게 컨펌이 돼서 올라가면 181.68이 있고 그 위에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 만약에 이게 깨진다고 해도 이 밑에 있는 연두색, 파란색 얘네들에 의해서 뭐 많이 가봤자 155.11인데 여기까지는 갈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지선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색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처럼 보이죠. 뭐 CPI도, 아마존은 CPI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라고 했을 때 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리테일 쪽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AI 쪽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좀 특이한 입장에 놓인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하시면 오히려 CPI 때문에 막 미친 듯이 시장이 너를 띄어도 오히려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레벨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를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뭐 하나 더 그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 올라가는 게 여기서 그 저항을 받나 안 받나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자, 알파벳은 떨어진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빠지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더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화요일 빠지고 수요일, 목요일 별로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빠진 상황. 그래서 다른 주식들은 한 이 정도 4월, 5월 이쯤에 있는 레벨이랑 비슷했는데 여기는 지금 4월 레벨까지죠. 5월 레벨이 아니라 4월 레벨 있는 데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그냥 내려가는 정도였는데 오히려 더 각도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니고 뭐 이 정도의 다운 트렌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걸 보니까 여기 있었던 이 정도의 레벨들은 우스웠고 여기서는 지금 저항받은 걸로 보긴 되게 애매하죠. 오히려 149.60까지 치고 내려와서 143.71까지도 빠질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그룹의 저점이죠. 이 그룹의 저점 지금까지는 뭐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려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지선이 있고 더 밑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여기 있는 고점이죠. 그래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저점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진 상황. 그래서 이거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감이 안 잡히는 정도까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렵네요. 알파벳.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데피니틀리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차트인데 뭐 여기랑 여기 이 두 개에서 받기를 기원해 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망을 할 수가 없네요. 네. 피보나치 그리기도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더 빠질 것 같다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 걸 그냥 지우고 요것을 지우고 뭐 여기 있는 것도 나중에 지우죠. 예. 뭐 지금 지워도 되겠죠. 이런 것도 그냥 숨김해버리고요. 패러렐 채널 나중에 다시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런 애들도 다 지워버리고 얘는 남겨놓을게요. 얘도 되게 중요하다고 빨간색, 핑크색으로 해놨는데 큰 의미 없어 보이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인가요? 얘는 뭐 놔둬도 될 것 같고 얘는 쓸모가 없어 보이고 얘는 놔둬도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자, 메타 잘 버텼죠. 뭐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거의 뭐 전 고점까지 올라가가지고 신고점 만들었을 정도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도지도지 만들면서 어디로 갈까 헤맸지만 월요일에 빠졌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뻗쳤죠. 그리고 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수요일에 밀렸지만 다시 지지받고 올라갔고 이 트렌드 라인 걸쳐서 또 올라간 상황. 그래서 더 올라갔지만 523.57에서 저항받고 훅 빠져서 내려와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까지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월, 5월은 커녕 8월 초순에 있었던 저점의 중간까지밖에 안 빠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트렌드 라인
아니죠. 이 레벨까지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 높고 이 두 개의 뭐 그리고 초록색까지 하면 이 세 개, 네 개까지 지지받을 확률 높고요. 뭐 딱히 뭐 그릴 게 없죠. 뭐 여기서 패러렐 채널 그려서 새로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그넷이 안 돼 있었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포인트에 이렇게 찍은 게 여기에 걸쳐 있는다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각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각도 하면 메타 각도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각도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지금은 이런 식의 각도가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움직이는 걸로 보고서 상향 각도나 하향 각도를 좀 찾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각도를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523.57 그리고 이게 뭐 새로 만들어진 레인지의 저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그 레벨로 찍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컨펌이 안 됐으니까. 그냥 이 포인트 523.57하고 이 다음에 있는 492.39 정도에 있는 이 레인지 내지는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레벨 중에서 쓸만한 게 뭐 딱히 없네요. 요거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새로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오렌지색으로 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레인지 정도에서 장이 움직일 확률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지지를 어떻게 받고 올라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게 뭐 어떤 지지선이 있는 게 아니죠. 뭐 피보나치로 그려서 피보나치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그 얘를 1로 해야 되겠죠. 제가 61.8 되려면 얘를 1로 놓고 얘를 260까지 밀리면 61.8 라인도 뭐 딱히 딱 맞아 떨어지는 레벨이 아닌 상황이죠. 얘를 여기를 안 놓고 여기로 놔야 되나? 그러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거기서 지지를 받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월요일은 화요일은 하프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그래서 하프까지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약하기 때문에 여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여기서 더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 받을 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메타는 이 오렌지색 안에서 일단은 움직일 것 같다. 언제 얘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492.39 정도까지 내려와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자, 브로드컴은 지난 화요일 그 다음에 잘 버텼죠. 화요일 날 빠지는 것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걸치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까지 해서 지지를 그래도 좀 잘 받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타이밍에 오르고 올랐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올라왔고 다시 빠졌지만 여기서도 올라왔고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 정도로 선방했지만 실적 이후에 뭐 가이던스 별로 안 좋다고 그 평가가 되면서 이제 더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주려면 여기 있는 거 이런 정도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도 봤는데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컴은 그렇게 그 지지저항선에 연연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죠. 그래서 좀 더 보면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는 정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정도.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뜬금없이 가운데 금요일 하루만 딱 있으니까 뭐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까지 있으니까 130.25가 지지선이고 얘도 지지선 작용할 수 있고 정도. 그리고 오른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144.54나 141.43을 들이대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그 위에 있었던 156.40 그리고 얘도 어떻게 딱히 지지선으로 보기가 애매하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 올라갔지만 애매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뭘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기댈 구석이 좀 생겼죠. 그래서 더 빠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 하나만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갭 상승해서 이쯤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만 딱 있는 상황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전망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얘는 지울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 이틀 더 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드린 이런 레퍼런스 라인들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 움직임을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자, 코스트코 경기 좋다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지만 좀 안 좋은 이야기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빠졌지만 화요일 빠졌지만 수요일 올라갔고 목요일 조금 안 좋지만 다시 망치 도지 만들어서 올라갔고 그 갭 상승에서 시작해가지고 빠졌지만 그 빠진 폭이 크지 않았죠. 다른 말로 하면 잘 버텼죠. 그리고 이 그린 레인지 전전주에 했었던 거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와서 896.67이랑 이 밑에 있는 이거에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요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그 레인지에 딱 부합하게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 밑에도 여기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래서 얘랑 얘의 이 아래쪽 초록색과 위쪽 파란색 레인지에 딱 맞게 레인지 무브를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PI 나오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지기보다는 오르는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주식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방에 훅 치고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 레인지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지만 남아있는 주식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게 없네요. 요게 이렇게 있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이미 이렇게 깨진 상황에서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월요일에 당장 9월 9일에 여기에서 같은 가격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미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오히려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걸 저항선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려오기에는 이 밑에 있는 868.62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맞고 내려올 확률보다는 여기가 지지선으로 해서 다시 치어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일밖에 안 됐는데 뭐 PPI 쇼크도 있으면서 확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논팜 있으면서 또 논팜도 영향을 주고 뭐 AVGO, 브로드컴 실적 관련된 그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목요일 밤에 그 현지 시간 목요일 밤에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좀 되게 장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아주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도 기대했던 대로 나온 상황인데 이거를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타이트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리세션을 대비해야 된다 하기도 참 애매하고 금요일 논팝 나온 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가지고 경기가 되게 좋아질 거다. 내지는 경기가 아직도 버틸 거다라고 얘기도 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오히려 그러면 레이트 디시전 할 때 투클릭 50bps까지 내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개꿀 그러면서 또 상승하는 종목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경기가 잘 좋다는 거야? 그럼 경기 좋다니까는 개꿀이네 하고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그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스트롱하게 문제시 될 만큼 안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 주 CPI를 보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구나. 심지어 다음 주는 리테일도 있고 CPI도 있고 PPI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이트 디시전은 일주일 후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 다 보고 연준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들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회의에.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인하를 한번 할 거라고 거의 천명을 했기 때문에 50bps인지 25bps인지가 문제지 내리는 건 확실한데 그리고 25bps 내리고 오히려 11월 달에 50bps를 내릴 거라는 게 뭐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확정적인 증거를 갖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패드와치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많이 들어가요. 또 웃기지만 예측이니까 뭔가 공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바라는 쪽으로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11월 달에 50bps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9월 달에 있는 레이트 디시전에서는 점도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장이 출렁출렁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다음 주에. 그래서 그 점도표를 연준 위원들이 정하기 위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다음 주 리테일과 다음 주 CPI와 다음 주 PPI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보고서 점도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구나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주식시장은 출렁출렁 할 거라고요.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시장, 뭐 심지어 에너지 시장까지 출렁출렁 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 CPI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앞에 있는 차트 분석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PPI, CPI, 리테일 다 본 다음에 토요일에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채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